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단원이었죠. 인간과 윤리사상. 이 단원에서 우리는 사상들, 윤리사상, 사회사상이 무엇인지, 그것은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를 보면서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던 건데요. 질문이 나와 있죠. 인간 삶에서 이런 사상들은 왜 필요할까? 뒤에 학습 목표를 보고 공부를 하고 다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인간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다양한 특성, 인간의 다양한 특성, 그리고 인간 본성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어야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인간의 다양한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사회적 존재, 서사적 존재, 이성적 존재 이런 것들이 아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먼저 이성적 존재이죠. 그리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적, 정치적 존재이고 서사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서사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웬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서사적 존재라고 이야기한 맥킨타이어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혼자서만 이렇게 우뚝 존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 가족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이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더 큰 범위에서 학교 안에서도 다른 선생님,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우리나라 한국, 더 크게는 세계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아들로서 나는 효도하고 싶다. 형으로서 되게 모범이 되고 싶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갈 수 있겠고요. 학교에서는 훌륭한 학생, 친구들과 잘 지내는 학생에 거기에 여러분 삶의 목적을 둘 수도 있겠고요. 또 점점 더 크게 한국, 세계의 측면에서는 나는 세계 시민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조금 더 도덕적인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한 명만이 유리되어서 다른 것들과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서사적 존재입니다. 자, 서사적 존재가 뭔지 이제 알겠죠? 또 다른 인간의 특성으로는 도구적 존재라는 것, 유희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문화적 존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윤리적 존재라는 특성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 설명을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 윤리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말에서 사람이 된다. 아, 이제야 사람이 됐네. 라는 표현에서 이런 윤리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선을 파악할 수 있고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동물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인간한테는 다양한 이런 특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윤리적 존재라는 점이라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였던 인간의 다양한 특성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학습 목표,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 무엇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댓글 토론에서도 여러분만의 생각을 잘 전개를 해주었는데요.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으로는 성선설, 성악설, 선악설이 있습니다. 성무선악설은 본성에는 없다, 선악이 없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이야기를 잘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이고 그에 따른 인간다움 실현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선설에서는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도덕심을 잘 유지하고 확충하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했고, 성악설에서는 인간은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교육이랑 제도를 통해서 이런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성무선악설에서는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환경과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인간다움 실현 방법은 이처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들은 모두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데 관심을 두고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 모두가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죠. 네, 오늘날에도 이런 본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성이나 본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어떤 관점이든지 인간은 의지랑 노력, 환경에 따라서 변화 가능한 존재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만 노력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선 개인의 노력 그리고 사회의 노력이 필요해요. 개인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사상, 사회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거라고 했죠? 네, 인간다움의 실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의 실현을 위해서 이런 사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은 왜 필요할까? 인간다움을 실현하는데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밑에 탐구와 성찰 간단히 볼게요. 옛날에는 동물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돼지는 지금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꼬마 아이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대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오늘날에는 동물을 재판에 회부하는 일이 없죠. 근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동물 재판이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동물은 이렇게 재판에 회부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왜 그렇죠? 얘네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너는 어떻게 했어야 됐는데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꼬마 아이를 잘 돌봤어야 되는데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죗값을 치러야 돼. 그런 책임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어떤 것을 간과했냐면 본질적인 차이인 인간만이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간과했죠. 그러면 이 답변을 토대로 동물이랑 구분되는 인간의 특성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동물은 책임이 없어요. 왜 그렇죠? 본능에 따라서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생각을 본능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그런데 인간은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이성적인 성찰을 통해 도덕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있는 것이죠. 본능에만 따라서 사는 동물은 도덕적인 행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없는 것이고요. 자, 이 점을 우리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라고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어떻게 다를까라고 보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인간의 다양한 특성 중에 문화적 존재라는 것이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분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문화적 존재라는 점에서 찾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물과 달리 인간은 결핍된 존재입니다. 무엇이 결핍되었을까요? 우리는 동물들,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없고요.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오를 수도 없고요. 네, 물고기들처럼 물속에서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자연 조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없어요.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참된 본능들이 결핍되어 있고 이런 본능의 결핍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위험하죠. 생존에 위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핍된 존재인 인간은 동물과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인간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결핍된 것을 스스로 구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부담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연을 개조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자연을 개조한 자연의 총체를 우리는 문화라고 부릅니다. 무기랑 불을 우리는 만들었고요. 음식을 비축하고 식품을 조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피난처도 만들었고 사회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는 제2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대신 제2의 자연, 즉 문화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문화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다양한 특성 중에 하나인 문화적 존재라는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중단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앞에 1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의 삶에서 이런 사상들은 왜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 볼까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보자 인데요. 자,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왜 중요한지 우리 배웠으니까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왜 중요한지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사회에서 윤리규칙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믿고 협력할 수 있도록 더 오랫동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피터 싱어라는 사상가가 이야기한 말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피터 싱어는 윤리규칙, 윤리사상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의 협력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공공이익, 공리가 공공의 이익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윤리사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리사상은 왜 중요하다고 했죠? 공공의 이익,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자, 근데 다만 이것은 싱어라는 사상가가 설명을 한 것뿐이고요. 또 다른 입장에서 윤리사상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윤리사상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삶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이제 답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자아 탐색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의 목적 및 가치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도덕적 행동 지침 및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사상은 나는 누구인가? 자, 이건 뭐였죠? 자아 탐색의 근거를 제공하고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건 뭐였죠? 네, 삶의 목적 및 가치 체계, 삶의 목적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거는 그렇죠. 도덕적 행동의 지침을 준다 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처럼 윤리사상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도덕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삶의 목적 및 가치의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자는 이걸 인이라고 읽거든요. 인간 다음의 실현을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이제 나름대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선 시대에 살았던 사상가들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힌트를 삼아서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사상을 바탕으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통해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죠. 네, 이처럼 여러분은 윤리사상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사회사상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회사상은 윤리사상이 조금 더 개인의 자아, 삶의 목적 이런 것에 관련됐던 것과 비교했을 때 사회사상은 바람직한 사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예시를 볼까요? 마틴 루서 킹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서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런 자유가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는 더 빨리 그런 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마틴 루서 킹은 어떤 사회, 바람직한 나라,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틴 루서 킹의 주장을 토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죠? 그렇죠. 피부색에 따라서 평가받지 않는 아직도 인종차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점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삶의 윤리 사상은 이처럼 우리 사상의 사회 사상은 바람직한 사회를 제시해주고 어떻게 그 사회를 통해 나아갈 수 있을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사회 사상은 첫 번째로 이상사회의 모습을 설계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이상사회의 모습을 토대로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현 사회를 진단하고 평가해 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윤리 문제랑 딜레마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이상국가인 철인국가를 들어볼 수 있겠죠. 철인국가에서는 세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는 즉 철학자여야 되고요. 이 사람은 사유재산을 갖지 않고 진정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그것을 나라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철인국가, 이상국가, 이상사회의 모습을 플라톤이라는 사상가가 제시를 했다고 하죠. 제시를 했으면 이것을 토대로 현 사회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현재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은 플라톤의 철인국가, 이상사회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통치자는 철학자인가요? 우리의 통치자는 사유재산을 갖지 않고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계급인 수호자, 생산자는 다른 계급의 역할을 시기하거나 자기 계급의 역할에만 만족해서 열심히 그 계급만의 일을 하고 있는지 네, 시리가 반응을 해요. 절제를 통해 자기 자신의 계급만의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평가를 해보고 진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토대로 윤리 문제, 딜레마를 해결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철인국가가 기준이 되어서요. 이처럼 사회사상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랑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이상국가에 맞는 사회인지, 그럼 이상국가에 맞게 나아가려면 어떤 점을 고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지, 이런 점에서 힌트를 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샌들이 말한 점을 토대로 또 생각을 해볼게요. 사회사상을 왜 공부할까? 자, 소득 불평등, 소수집단 우대 정책.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갈 때 기회균등 제도가 있죠.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낮은 등급으로도 어떤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이처럼 소수집단을 우대해주는 정책, 그리고 병역 등을 둘러싼 이런 논쟁은 정치 철학의 문제이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의 도덕적인 신념을 분명히 하고 정당하라고 촉구한다. 점점점점 와서 사상가들은 시민의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개념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이해한다. 이처럼 사상을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자유랑 평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교실에 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와가지고 너 나와, 너는 노예로 쓸 거야 하고 데려갈 수 없죠. 우리는 그런 사회를 상상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모두가 그리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 그리고 존엄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고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사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면 이처럼 수업하는 데 나타나서 여러분 중에 몇 명을 노예로 데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왜 당연한지, 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지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해서 그러면 정말 자유와 평등이 중요한 거구나. 나는 이렇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민주주의 사상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구나. 그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왜인지 그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사회사상을 공부하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회사상, 윤리사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 질문이 나와 있네요. 우리 삶에서 사상은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가? 자, 윤리 사상과 다르게 과학 기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우리 지금 온라인 클래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이 되어서 가능한 거죠. 이처럼 과학기술은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방금 과학기술에 대해 대답을 했던 것처럼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사상, 이런 사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딱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의식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윤리사상, 사회사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윤리사상은 삶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목적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상이고요. 사회사상은 현 사회의 모순을 진단하고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유랑 평등을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런 개념들은 우리 눈에 딱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의 측면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의 곳곳에 그리고 우리 생각에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학습 목표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덕적인 삶에서 한국이랑 동서양의 윤리사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삶에서 이런 사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해요. 자, 이런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홍콩의 어떤 기업 회장은 좌우명이 의롭지 못하게 모은 재물은 나한테 뜬구름과 같다라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경영 철학이 어디서 나왔냐? 논어에서 나왔다. 즉 동양 사상에서 이분의 경영 철학이 나온 거죠. 좌우명이 나온 거죠. 이처럼 동양의 윤리 사상은 이런 이 한 사람의 삶에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지호라는 친구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공부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다. 그런데 율곡이 선생님이 학문을 처음 할 때는 뜻을 먼저 세워라. 그렇게 해서 나도 성인이 되어야 된다고 마음 먹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접하면서 지호는 자신을 반성해 보게 했대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해야 될 공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곡이 선생님은 학문은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인간다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마땅하게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학문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주장, 윤리사상을 지호가 배우고 이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지호의 삶 속에서 윤리사상이 적용이 된 거죠. 이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라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저의 경험을 토대로 윤리사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거 영화 텀블벅인데요.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마세요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지금 이게 인터넷이 안 돼서 안 나오네요. 잠깐 멈췄다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